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새벽 공부 세공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 문법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처음 부분, 그래서 언어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요 특성은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기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의 특성이 자주 수능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학교 교과서에 이제 언어의 특성이 나왔을 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요 3가지 특성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언어의 특성 해가지고 모든 언어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특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언어라고 하면 영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어떤 언어든지 간에 모든 언어들이 다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특성이 이제 언어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제 언어의 특성이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자의성은 언어의 형식과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필연적인 관계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대상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런 대상이 있다. 자, 우리 이것을 나무라고 부르죠. 나무라고 표기를 하고 나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의미이고, 이게 그것을 지칭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 의미와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이 나무가 태어남과 동시에 나무가 태어나면서 나는 나무야, 나무가 생겨나면서 나는 무조건 나무라고 불러야 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하는 형식은 그냥 임의로 정해진 것 뿐인 것이지 얘가 나올 때부터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라고 부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트리라고 부르고, 이제 중국어 문화권에서는 목이라고 하는 한자를 통해 가지고 나무를 지칭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대상이지만 다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것을 의미와 그것을 지칭하는 형식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관계,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 하는 연결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자의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 똑같은 대상인데 지역에 따라서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든지 똑같은 대상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임의적 관계다. 그러니까 형식과 의미 사이는 임의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의성이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성인데, 사회성은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다. 이 약속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깰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명칭이 딱 정해져서 처음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하게 되면 한 번이 약속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약속을 개인이 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대상을 지우개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하자. 그러니까 글을 지우는 대상, 그 도구를 지우개라고 약속을 하자. 근데 나는 그 지우개라고 하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이것을 연필로 부르겠다. 이렇게 자기 임의로 바꿔버리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겠죠. 야, 연필 좀 줘. 그랬을 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연필을 빌려줄 건데 내가 의미했던 연필은 지우개라고 한다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임의로 그것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개인이 어기거나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언어의 사회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특성은 이제 역사성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되어 간다. 자, 그게 이제 언어의 역사성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는 새롭게 생겨나겠죠. 새로운 대상이 나오면 새롭게 생겨날 것이고, 또 의미가 변하기도 하고, 또 의미가 원래 있던 단어들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즈문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게 숫자 1000을 의미하는 건데 우린 1000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즈문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죠. 이게 언어의 역사성 중에서 소멸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관직명을 나타냈었는데 이건 나이 든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의미가 이동된 사례, 의미가 변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롭게 생성되는 사례 같은 경우는 뭐 20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했겠지만 20, 30년 전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된 시기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단어도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이제 새롭게 나타난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언어가 뭔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의 역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역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바꿀 수 있다, 거스를 수 있다 정도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약간은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그 관련된 문제를 좀 풀면서 이게 자의성을 보여주는 사례구나, 이게 뭐 사회성을 보여주는 사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분해 보시면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이제 그 특성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어의 기타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